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 좀 색다른 분야인데 건설 근로자의 퇴직 공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용어가 어렵지만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건설 근로자에 대한 퇴직 공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발생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이제 근무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러니까 하루치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서 매년 1년에 대해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년 근무에 한 달치 임금을 주는 게 바로 퇴직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건설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건설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 1년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보장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퇴직 공제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퇴직 공제 제도는 매일 원청에서 일정 금액을 이제 공제를 해서 이제 건설 근로자가 이 사업을 떠날 때 이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청에서 6,500원씩 건설 근로자에 이제 공제를 해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 공제 조합이라는 이러한 국가에서 만든 이러한 조합에다가 납부를 해서 조합에서 이 돈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장이 정부에서 발주한 1억 이상의 모든 사업장 또는 민간 사업장에는 50억 이상 이러한 건설을 하는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원청이나 하청이나 굉장히 많은 이러한 다단계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건설사가 있고 전문 건설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반장이나 십장들이 있고, 또 거기 또 밑에 이제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 건설 공제 제도는 원청에서 근로자 1인당 6,500원씩 매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된 금액은 이제 이 건설 근로자가 다른 데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 공제 조합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이 건설 근로자가 60세가 됐다든지 아니면 건설업을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됐을 때 이제 지급 사유가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퇴직금을 모방해서 했는데, 이렇게 이 건설 근로자에 대한 퇴직 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좀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은 많이 받지만 굉장히 열악한 사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한 60%가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용직들이 퇴직금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씩 올라왔는데, 현재는 매일 일당에 6,500원을 추가해서 원청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6,500원이면 매일 공제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매일이 되긴 하지만 이게 축적되면서 이게 퇴직금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는 좀 부담이 덜 하면서 이게 건설 공제조합 이런 데서 관리하면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는 건설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네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매일 근무한 날짜에 맞춰서 6,500원씩 공제를 해서 그러니까 공제를 한다기보다는 원청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청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건설회사가 수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원청에서 건설 사업을 받게 되면은 다양한 전문 건설회사한테
또 재하도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재하도급 회사는 자기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도 있지만 이런 십장동을 통해서 또 끌어온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건설 근로자에 대한 퇴직 공제 제도는 원청에서 다 1인당 6,500원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 근로자들한테는 반드시 건설 근로자에 대한 어떤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했다는 것을 체크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개별 근로자들한테 이름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은 퇴직공제조합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이제 퇴직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60세가 됐을 때 아니면 건설업을 완전히 떠날 때 자기가 그러니까 원청에서 납부한 돈이 다 모아져서 이제 이 근로자가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기본 원금 플러스 이제 이자 수익까지 같이 다 한 번에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게 정부에서는 1억 이상, 민간은 50억 이상,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이 대부분이 공사가 이제 정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사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사 금액에서 이러한 퇴직 공제 어떤 금액까지도 고려를 해서 좀 여유 있게 공사비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민간 공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억을 이렇게 공사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 정도 이제 일종의 좀 그런 안정적인 유지랄까 아니면 사실상 이렇게 작은 영세업체한테까지도 이런 매일 6,500원씩 납부를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처음에 도입했을 때보다 금액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 사업장에서 다 납부를 할 수가 있지만은 우선은 이제 점진적으로 공공기업은 1억 원 이상 사업, 그러니까 이 공공기업이나 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1억 이상 사업장은, 그러니까 공사 사업장은 반드시 이제 6,500원씩 납부해야 되고, 또 민간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의 어떤 건설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6,500원씩 공제한다는 것을 건설 근로자가 동의하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건설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퇴직금하고 다르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을 때만이 발생하는 게 퇴직금입니다. 근데 이제 퇴직공제 제도는 1년 미만이라도 하루라도 일을 하게 되면은 일당에 대해서 이제 일당을 받게 되는 사람한테 이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하루에 4시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퇴직금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장이 확대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모든 건설 근로자가 이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또 조만간 마련하게 되겠네요. 이 제도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98년인가 그때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 근로자들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날 위험도 많이 있고 노후도 보장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설업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우리나라에서는 한 8% 정도가 이제 이 건설업에서 이제 종사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8%가 전체 산업재해의 한 2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건설 근로자들이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를 이용해서 좀 금액은 일당은 높지만은 사고 위험이나 어렵고 힘든 일고, 그리고 또 더티한 이런 3D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또 기존의 건설 근로자들이 이탈을 예방하고 또 이분들의 노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건설 근로자에 대한
퇴직 공제 제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설 근로자들이 이제 퇴직 공제 제도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퇴직하더라도 그런 퇴직금을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